다음 달까지 집을 팔아서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꽤 많은 금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 15억짜리 그리고 7억짜리 이렇게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중에서 각 양도 차익이 높은 15억 주택을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5월 달까지죠. 5월 31일까지 매도 잔금을 쳐서 파는 거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매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면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니까 보유세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와 더불어서 양도세 중과까지 피할 수 있어서 양도세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현재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어 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 기사 하나, 대표적인 진보 쪽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4월 1일자 기사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된 기사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 기사가 이제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님이 작성하신 건데, 날짜가 3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조선일보 기사랑 하루 차이밖에 안 나죠. 뉘앙스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 유예 추진하겠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 개정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안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하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압박이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왜냐면 시행령을 좀 개정해버리면 되고, 뭐 약간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 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물론 그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건하고도 맞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약간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말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최근 나온 기사들 보면 특히 대선 전에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했으면은 양도세 중과 그 조정대상 지역 해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안 되면 또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새는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지금 정부에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5월 10일 날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 이제 반대되는 뉘앙스를 풍기는 한겨레 신문에서는 민주당도 양도세 중과 1년 후에 추진을 하는데 경쟁하듯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 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수위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30일을 밝혔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주택자 플러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중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 지역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상관없어요. 중과 안 들어가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 두 가지를 동시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혹시 이제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게, 시행령 개정하면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근거 있는 지금 자신감인 거죠. 다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세부담도 줄어들고 매물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을 추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주택 플러스 조정대상 지역, 이거는 좀 적어야 되겠네요. 자꾸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중과인 줄 알고 못 파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양도세 중과를 봅시다. 첫 번째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도하는 물건이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투기과열이면은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도 거의 다 해당되니까 그러는데, 과거 몇 년간 투기과열이었지만 조정이 아니었던 대구시 수성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갔거든요. 자, 이게 AND 조건이 돼야 됩니다. AND 조건. 요거를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AND 조건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과가 들어가는데, 이때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고요. 기본 세율에 가산 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 이 설명은 수십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면은 20% 가산, 3주택 이상이면은 30% 가산. 그래서 2면 20%, 3 이상이면 30%.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기존은 이게 10, 20이었는데 거기서 또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가산 세율 30 더해지면은 75까지 나오는 거고, 지방소득세 붙으면 82.5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80%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중과 유예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왕 할 거 지금 정부에서 뭔가 시간이라도 좀 주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열고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대선 두 후보들께서 선거운동 했을 때도 양쪽이 다 중과 유예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당장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유예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겨레에서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경쟁하듯 부동산 규제 완화하려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또 기사가 나오죠. 이건 좀 이따 보죠.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중과세율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정하지 못한 거다. 뭐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추가 경정 이야기 나오고, 이건 패스하고요.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우리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하니까. 자, 똑같은 건데, 조금 전에 봤었던 거는 조선일보였고,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겨레에서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경쟁하듯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있다. 약간 뉘앙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TF를 확대 개편해서 정책 방향 수정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양도세 중과 관련해 유예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1년 유예 의견을 낸다는데 거기서 플러스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견 냈다. 이게 아까 그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시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이제 4월 달에 될 거냐,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 될 거냐인데, 아마 그 이전에 계약을 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잔금만 되면은 계약 일로 돌아가가지고 좀 소급 적용해주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유리한 소급 효과는 가능하거든요. 소급을 해도.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여기는 취득세가 나오네 이제. 그간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온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내로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그랬다. 그러면은 다음 주라면, 이 기사가 이제 3월 31일 날 나왔거든요. 3월 31일 나왔으니까 다음 주면 지금 이번 주란 말이에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딱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의견을 좀 보면은 1년간 일시 유예하는 것에 더해서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안분법, 이게 이제 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했던 그런 방식이었죠. 안분법은 전체 주택보유기간 중 양도세 중과 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기본세로 적용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인데, 뭐야, 그럼 전체 보유기간을 가지고 또 2018년 4월 전하고 후로 나눈다는 건가? 이건 훨씬 더 복잡한데? 이 경우 중과세율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부담도 늘게 돼서 매물장기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법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납세자인데 내가 낼 세금을 내가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기본 세율이다, 중과다, 비과세다 아니다. 요 정도는 큰 틀에서 알아야 되지. 여기에 또 뭔가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면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다면 이제 납세 협력 비용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현재 확정이 아니라 뭔가 안만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공감대를 나타냈다고 하니까 방향은 맞지만 강론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정도였다. 뭐 요 정도 기사네요. 뭐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뭘 잘 못 느꼈지만 뭐 요런 뉘앙스가 조금 왜 규제를 완화하는 거냐라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아니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다는데 언제 될 거냐. 그리고 저게 되면 내가 정말 이걸 해가지고 세금을 좀 줄여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건데 거기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따끈따끈하게 오늘자로 나온 거예요. 이게 라이브 하는 이 오늘자 4월 4일 조성신 기자님이 작성을 하신 건데,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집을 팔아가지고 2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 3억 이상 세금이 줄어든다. 물론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셈법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 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15억하고 7억 2주택자이고요. 요 15억 주택은 양도차익이 무려 8억 5천 정도. 그럼 이제 양도세가 이제 원래 2주택 중과가 돼야 되는데 일반과세가 되니까 5억 4천이 아닌 2억 7천으로 확 줄어버린 거죠. 2억 7천 정도가 줄어버린 거죠. 그리고 보유세도 4,500이 아니라 136만 원 줄어가지고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세이브냐. 그럼 두 개 합치면은 3억 이상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주택자가 이제 저걸 팔아가지고 1주택자 됐을 때는 한번 가정해 본다는 거죠. 셀리몬이라는 그 계산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4월 말까지가 뭔가 무료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재산세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예요. 공시가. 아까 15억, 7억이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5억짜리하고 7억, 시가로는 이제 19억하고 10억 정도 각각. 이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서 1세 1주택이 된 경우에는 3억 이상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씨인데 63세. 왜 63세가 나왔을까요?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 해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2012년 10억 5천에 구입을 해가지고 시가 19억인 주택하고 2005년 5월에 산 시가 10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거는 좀 그림을 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A씨 사례인데 1번 주택을 볼까요? 1번 주택이 2005년에 샀네요. 2005년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가가 10억이래요. 공시가 7억. 2번 주택은 2012년에 취득을 하고 시가 19억 그리고 공시가 15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2번 주택을 지금 파는 건데 2번 주택이 지금 10.5억이 취득가예요. 제가 왜 아까 한숨을 쉬었냐면 이미 1번 주택 2005년에 샀고 2번 주택 2012년에 샀으니까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안 돼요. 그렇죠?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중에 비조정이 하나라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기사에는 지금 조정이라고 정확히 지금 안 나왔거든요. 기사에는 이게 지금 조정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워낙 요즘에 조정 대상 지역이 많으니까 그냥 조정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명확하게 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조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딱 봐도 누가 가격이 비싸요? 얘가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10억 5천에 사서 19억이 됐으니까 대략 한 8억 5천 정도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내가 매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고민인데, 저라면 더 좋은 물건인 2번을 놔두고, 왜냐면 왜 2번이 좋냐? 일단 비싸잖아요. 19억이 나니까. 저라면 이걸 남겨두고 요걸 팔 것 같은데, 이제 사례에서는 세부담 줄어드는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2번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일단 논외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때 양도가 19억에 달하는 그 2번 주택을 판다. 그러면 양도 차익 8억 5천 중에서 무려 양도세를 5억 3,905만 원 내야 돼요. 2주택 중과니까. 2주택 중과. 뭐라고요? 이게 만약에 중과라면은 만약에 이게 양도세 중과라면 8억 5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5억 3,905만 원 내야 돼요.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 벌써 지금 10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양도차익이 8억 5천이면은 세율이 42% 구간이거든요. 근데 2주택 중과 들어가니까 42에 20% 플러스 된 62%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5억 3,90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걸 세금을 내고 팔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인수위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그래서 이걸 19억에 매각하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모두 받는다면 양도세가 2억 7,406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2억 7,406만 원. 만약에 이걸 중과 배제한다. 그럼 똑같은 차익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니까 10년이니까 20%죠. 원래 이것도 10년이면 30%였는데 한 3년 전에 이거 개정해 버렸잖아요. 연 2%씩으로. 그러면 이게 2억 7,406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요 차이가 2억 6,49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고 내가 줄여줄 테니까 팔아라.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양도세 중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 언론에서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늦어도 5월 11일 이후에는 적용될 거다. 왜냐하면 시행령 개정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만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2억 7천 정도를 내가 양도세를 줄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유세도 크게 감소한다. 자, 이 A씨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공시가 15억 그리고 7억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조정 대상 지역이 두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도 중과세율 적용돼 가지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한 채를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유세가 무려 4,589만 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주택수가 하나로 내려가 버리니까 더 게다가 작은 거 가지고 있죠. 15억짜리가 아니라 7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산세만 나오는데 종부세는 안 나오고 그럼 136만 원으로 내려가 버려요. 4,589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내려가고 혹시라도 내가 투자 가치가 좀 아까우니까 내가 그냥 2번 주택이 아니라 1번 주택 좀 더 작은 거 팔았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 442만 원 정도만 보유세 내면 된다는 거죠. 10분의 1로 그냥 줄어버린 거죠.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율 때문에 저렇다.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이제 차등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도 저거를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죠. 가액 기준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마다 물론 좀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보유세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유세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뭐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똘똘한 하나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한 세 채, 네 채 정도로 분산하는지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1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정도 공시가 기준이에요. 5억짜리 정도 좀 나름 똘똘한 거 내 수준에서 맞는 거 하나 사고 나머지 2억짜리 하나, 2억짜리 또 하나, 1억짜리 하나 이렇게 네 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채는 어떻게 한다? 적당히 봐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보유기간 되면 2년 넘으면 그냥 적당히 팔아버리든지 금액이 작으니까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간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만약에 개편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 관리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케이스는 2005년, 2012년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날짜가 맞아가지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만약에 판다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환경머니 로드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파는 건 반대고요. 이걸 팔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넥스트를 뭐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좀 스텝이 있어야지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금액 자체도 좀 줄이는 게 세부담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양도 차익이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양도 차익이 5억이었을 때 세금이 한 2억 정도 줄어들거든요. 2억 정도 나오거든요. 양도세가. 그러면은 물론 뭐 그 밑에 1억 5천 1억도 큰 돈이긴 한데 오히려 내가 그거 조금 줄이려다가 물건 팔아버리고 다시 또 다른 거 사면 취득세 더 내야 되고 또 팔고 그냥 가만히 현금 캐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좀 어느 정도 커야 이거를 좀 줄일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1번 주택이 종전주택이고 2번 주택이 이제 대체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대체주택 매수하고 나서 이미 3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2010년 정도에 샀고요. 2번 주택을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3년이 되기 전인 2022년 몇 월 전에 얘를 팔면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지금 시점이라도 요게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번 토요일 날 환경머니 로드쇼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내용이거든요. A를 사고 나서 B를 1년도 안 돼 샀기 때문에 일시적 유택 비과세는 안 되는데 요거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얘 팔면 돼요. 그러면 중과 배제 가능해요. 다만 너무 또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얘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2년은 가지고 있어야죠. 2년 안 되면 이제 단기 세율 적용되고 그러니까 60% 70% 나오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3년 안에만 팔면 된다는 거는 잘 아시는데 요걸 이제 2년을 채워야 되는 또 깜빡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조금 적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거 좀 블로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까지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말이 있어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올랐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 완화책이 나왔는데 그게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그냥 올해 피하는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9억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9억 혹은 종부세 비과세 구간인 11억 혹은 12억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1주택자도 그대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적게 내다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담상한 적용되지 않습니까? 세부담상한도 그 해당 세금을 다 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책정이 돼요. 내가 실제 낸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종부세,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 부분이 좀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수위에서 계속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가 그냥 나름 기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해야지 실제 통과되는 거가 약간 뒤로 오더라도 원하는 기준에 맞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은 앞으로 이런 부동산 세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정부 5년 동안 거의 30번 가까운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한두 번의 어떤 대책으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조건 다 되돌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제 채널과 블로그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뭐 꼭 제 거 다 안 들어도 되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그 세금 강의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리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특히 변수가, 재미있는 변수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시작했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